문재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선물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분 좋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이제 본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왼쪽은 본인의 어머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의 이모다. 정치권에 대한 인맥까지 있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이렇게 사흘 연속으로 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이 있었고 제보가 오늘 몰렸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방송을 켜게 됐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나래 씨 사건의 본질은 사실 갑질 의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 의혹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요청 그리고 제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번 사안을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박나래 씨 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찌됐건 박나래 씨가 잘못한 건 맞는데 처음에 너무나도 첨예하게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사 이모건은 상당히 마음이 가벼웠다.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전청조를 다루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전청조 씨와 유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파면 팔수록 양파같이 나왔다. 이 사안들은 좀 무겁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와 연관된 연예인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 이모의 충격적인 정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정체와 과거 다뤄보겠습니다. 박나래 씨 매니저들 향한 갑질 의혹이 지난 5일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주사 이모 이슈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디스패치를 통해서 주사 이모 이슈가 나왔잖아요. 제가 박나래 씨 관련돼가지고 저도 제보를 받으면서 다양한 건들을 제보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물론 디스패치도 제보를 받았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크리티컬한 거를 먼저 깠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진짜. 주사 이모는 링거왕, 박나래 씨 불법 의료 증거들 이렇게 나왔는데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서 맞는 모습이나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매니저들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법 의료 행위다. 결국은 이 주사 이모가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불법 의료를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이분이 의료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심지어 박나래 씨의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펴보니까 본인이 무슨 의대 교수다. 내몽고 바오강 의대 대학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중국인인가?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나? 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의사 학위를 갖고 있나? 의사 면허를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녀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교수나 혹은 의사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 직접 밝힌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12년, 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병원에서 왜 내국인 최초 이것도 되게 이상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왜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하여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몸도 마음도 아팠었는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몽고 그 병원에서 교수를 할 정도면 적어도 현지에서 의료 면허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니까 우리나라 이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녀가 밝혔던 내몽고 포강의학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녀는 한국에서 인정되는 의사 면허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박나래 씨의 소속사는 무슨 생각으로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 이걸 소속사 입장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녀가 한국 의사 면허도 없고 현지 중국의 의사 면허가 있는지조차 확인도 안 됐는데 마치 의료인인 것처럼 마치 의사인 것처럼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진짜 여기가 박나래 씨 편드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를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진짜 제2의 전청조 같은 분이야. 실제로 그녀가 본인 스스로를 비만 클리닉 운영자래. 그래서
스스로를 의사처럼 의료인으로 포장을 했어요. 보시면은 진짜 가관인데 이런 사진들 직접 올려요. 비만 클리닉 개업해가지고 이런 사진들도 올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인가된 곳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본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처럼 활동을 계속해서 했어요. 수없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부만 보여드린 것 뿐이고 굉장히 다수의 의료 행위를 하는 사진들,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마치 의사처럼 내세워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스로를 밝혔던 내용들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한국 땡땡사랑 성형병원 대표 이사이자 성형 전문가네. 성형 전문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본인 프로필에 직접 올린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내몽고 병원을 찾아서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찍어서 올린 거예요. 한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분의 이땡땡 씨라는 이름을 본인 한자로 돼 있고 중국 의사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MOU 맺었다, 여기 다녔다 막 하니까 솔직히 좀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제 사진만 보면은 중국, 적어도 중국에서 의료 면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녀의 지인들과 관계자들은 그녀가 적어도 간호사나 의료인이나 중국에서 무슨 의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불법입니다. 책임져야죠. 그래도 불법인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 인물은. 그러니까 그녀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홀렸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의료인처럼, 마치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소위 말하는 의사 호소인이었어. 의사 호소인. 의사 호소인이자 성형외과 전문가 호소인. 근데 성형 전문가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2010년도에 환골 탈퇴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성형 전문가는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녀가 실제로 비만 클리닉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본인이 자랑하는 성형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사진들을 올렸고 본인을 의사 혹은 의료인으로 지속적으로 지휘한테 소개를 하면서 다수의 연예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인연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예인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사진만 10명이 넘어요. 그냥 본인이 올린 사진들.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린 연예인들한테 다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이 닿는 연예인들한테.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다 제각각이었어. 첫 번째, 아니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찍은 건데. 두 번째,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연예인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다, 우리 같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했다 라고까지 올렸는데 그 연예인한테 확인해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연예인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물품을 떼다 파는, 인스타나 이걸로 파는 공구인인데, 그 우연찮은 기회에 현장에서 그 연예인을 만났나봐요.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같이 찍어줬더니 그녀의 인스타나 그런 SNS에는 마치 우리 공동 창업자처럼 올려놨다. 그래서 내가 아무 관계 없으세요? 그럼 진짜 모르겠다, 누군지를 아예 모르겠고, 그거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나 혼자 사업자 내서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만 클리닉에서 그래서 의사라 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녀가 자신의 SNS와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 프로필상에 마치 성형외과 전문가, 성형외과 병원장, 비만 클리닉 대표, 의료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수의 관계자들이 진짠가 보다 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녀는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연예인들과의 친분 과시용으로 계속해서 올렸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연이 생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제가 공개할 텐데,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이슈가 된 샤이니 키도 신문이 있었고요. 그러면 샤이니 키만 관련이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다수의 연예인들과 심지어 정치인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친분이 두텁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녀가 얼마나 관종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일단 다수의 연예인들의 사진은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뭐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건지 그냥 지나가다 찍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녀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물 2019년 이제 9월달경에 추석 선물로 받았다. 문재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선물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분 좋다. 실제로 그녀가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이걸 어디서 얻은 것인지 확인이 안 돼요. 문재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서천 소곡주까지 받을 정도로 이분께서 나름대로는 정치권에 대한 인맥까지 있는 것처럼 전청조 씨의 엔비디아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리더라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도 올리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이제 본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왼쪽은 본인의 어머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의 이모다. 근데 실제로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모가 김대중 대통령 일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의 주장인 거예요. 그분의 주장. 이런 식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렸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꼼대 사진을 그분이 올린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에. 꼼대야 너 왜 그래? 10년 넘게 그랬는데 아직도 찌려보냐. 심지어 이제 샤이니 키와도 뭔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사진을 올렸습니다. 콘서트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샤이니 키랑 연관이 있다,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정말 10명이 넘어요. 뭐 유명 트로트 가수라든지 유명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뭐 듀엣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또 태반이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샤이니 키랑도 친분이 있는 건 맞았어요. 키 씨의 경우에는 그녀가 비만 클리닉을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병원 같은 걸 운영할 때 병원에서 알아가지고 어떤 인물인지 알았다. 그래서 샤이니 키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의료인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게 처음으로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최초로 인연을 맺은 공간 자체가 병원이어서 이거 의료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들 보면은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뭐 내외를 비롯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도 마치 본인이 인연이 있는 것처럼 대체 이 주사이모가 누구냐? 조선족이냐? 중국인이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녀의 동창이라든지 지인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인물에 대해서 조선족이냐? 혹은 중국이냐? 그러니까 모르지.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분을 의료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15년경부터 알게 된 사람들은 주사이모 이 씨를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녀는 의사나 의료인이 맞았던 걸까? 그래서 정말 그녀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재원일까? 집중적인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재하면서 저 역시도 이 인물이 이렇게까지 화제되는데 이 인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두가 모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주위 사람이 아무도 그녀를 몰랐냐? 그녀가 지금 쓰고 있는 이땡 현씨는 본명이 아니었다. 개명한 것인지 예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실제 이름은 달랐습니다. 20대까지는 이은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토럴리 한국인, 네이티브 코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명은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전라도 출신의 인물이었고 20대 극초반에 상경에 서울에서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꾸렸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녀의 얼굴이 과거와 달라졌다. 언제부터? 2010년경부터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지, 얼굴도 바뀌었지.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분은 토종 한국인이 맞았습니다. 일단 취재를 해보니까 주사이모 이 씨의 나이는 79년생에서 80년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사이모 이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또 뜻밖에도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개인사에 대해서 이게 까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별을 했는데 다만 첫째 남편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사별 이후에 개명을 했다. 그녀가 20대 때 이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했대요.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의사 일을 했느냐? 안타깝게도 의료 관련 일은 아니었다. 근데 유사한 일을 했어요. 유사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담당자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손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가 막혔나봐요. 지금 방판처럼 이렇게 모아서 언니들 모아가지고 붙여주면서 화술도 좋고 또 속눈썹 붙이는 그런 행위가 그 시술이 또 기가 막혔대요. 또 이분이 지방 출장까지 갈 정도로 잘 붙이는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과거 이력부터 굉장히 그분께서 이제 각광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손 기술로 인해서. 당시 이 씨는 첫 번째 남편과 불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눈썹 전문가로 명성을 날리던 그 시점에 그녀의 이제 첫 번째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하게 되면서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 이 상황에서 사별 이후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본인의 삶이 달라졌다. 일단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속눈썹 전문가에서 의사 혹은 의료인으로 바뀌어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농담이 아닌데 두 번째 남편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의료와 관련된 인물, 속눈썹에서 의료 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상황이 좀 웃겨가지고. 다만 이 두 번째 남편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 확인은 안 되는데 이분께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한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인물은 맞습니다. 그분의 국적까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 시기가 바로 12년경부터 로 파악이 되는데 2012년 당시에 그녀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께서 이제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신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데바 예과 2학년 때 수술복을 입고 수술용 라텍스 장갑을 손에 끼며 포셉으로 이리저리 집어가며 날카로운 메스칼로 인체를 직접 해부해보는 시간.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것이다. 카데바 진한 포름알데히드 냄새.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들께 대한 묵념. 덮개를 열면 하얀 PVC 비닐로 덮여있는 카데바. 사지의 피부를 절개하고 해부학 원서에 나온 대로 근육을 잘라서 보는 것이 첫 시작으로 카데바 실습 시작. 실제 피부를 가리면 출혈이 생기지만 카데바의 경우엔 피가 대부분 혈관 내에서 굳어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 후 노란 지방 조직을 벗겨나면 그 근육을 박리해서 오리진과 인섹션을 확인하면 대강 틀을 잡을 수 있다. 배를 가리고 내장, 간, 심장, 위, 창자, 식도, 폐, 그리고 생식기. 최종적으로 카데바 실습이 끝나면 공포의 오랄 테스트, 옹기충기 모여 어그레시브하게 카데바 해부에 참여했던 강연 듣기, 오랄 테스트를 마치고 헤쳐 널어놓았던 장기들을 다시 원위치 복구, 감사의 묵념 끝. 원래는 5명이 한 카데바를 해부하는데 요즘은 시신 기증자가 없어 한 카데바당 10명 이상의 실습도 한다. 내가 죽고 내 장기를 기증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내 시신을 기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또한 뜻깊은 일. 자려고 누워서 잠시 생각을 하다 보니 카데바 생각이. 이런 잠자긴 틀렸어. 이땡현 너의 멘탈은 알 수가 없어. 휴.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께서 이제 예과대학 2학년생이다. 대학 2학년 카데바 얘기를 계속 이제 카데바가 뭐 시신 기증된 시신 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제 일단 소위 말하는 이제 밑밥을 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경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개업했다. 여기 보시면 비만 클리닉 뭐 축 해가지고 올렸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또 막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수술실 사진 오늘 메디컬 서비스 수술. 이게 본인들의 동료래요. 본인들의 동료라고 이렇게 올렸어. 이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사진 올리셨습니다. 해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수술실 사진 올리면서 마치 이제 본인께서 이제 진짜 진심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처럼 실제로 2014년경부터 중국 병원을 오가면서 성형외과 관련 업무도 봐요. 이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 끌고 올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거기랑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이 현지에서 마치 무슨 성형외과 전문가, 성형외과 병원장처럼 행세를 하면서 중국 병원들과 이제 MOU 같은 걸 맺었다. 이거 보시면 심지어 현지 기사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 자료들만 처음 파악했을 때는 이 주사 이모 이 씨가 적어도 중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게 아니냐. 그녀의 삶을 하나씩 추적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의과대 예대 생활을 인증해줄 만한 상황은 유일한 게 사진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행적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속눈썹 전문가로 활동을 합니다. 2012년에 의과대 2학년생이라고 주장하고요. 2013년부터 비만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뭐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국 병원과의 성형외과 MOU를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경부터 중국 내몽고 바오강 의원 정식 계약서 체결까지 해요. 그 수술실까지 오픈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그렇게 다 사진들을 다 올려요. 다 올려와서 그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올린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현지 기사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AI를 통해서 해석해봤더니 왕링펑 원장과 한국 측 대표가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에 있는 여성분이 그분이에요. 한국 미지의 의료 미용 병원은 한국 의료 미용 업계에서 선진 기술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병원입니다. 우리는 원래 장점을 보완하고 상호 혜택을 추구하며 공동 발전한다는 원칙 하에 한국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의학, 미용 업무, 기술, 교육, 학과, 건설, 강화 등에서 협력 방식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지역의 의료, 미용, 피부과 및 성형외과 분야의 기술력,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서 더욱 잘 리청 시민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분께서 좀 굉장히 관련 인물이고, 여기서 또 제가 충격탄도 그녀의 영상 입수 영상 입수도 있는데 그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한국 성형외과 전문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진짜로. 정말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저도 너무 놀랐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2015년 이후부터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의료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근데 여기서 그녀는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진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해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병원 사진들, MOU 사진이 엄청 많아요. 중국 병원들도 찾아보니까 수술실 몇 개, 3개동을 냈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지속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경에는 이런 사진까지 올리면서 마치 이건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보여요. 한국에서 무슨 상담을 하는데 심지어 중국인들 상대로 이제 성형외과 손님들 유치해가지고 상담하는 사진들도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 마치 본인이 병원장처럼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서는 다 이분들의 이에 대해서 이분들을 의료인 혹은 의사로 알았던 배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을 넓혀서 박나래 씨랑 다 같이 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불법 시술을 했다. 주사 이모가 자신의 거짓 이력으로 세상을 속였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속았어도 범죄다. 아니 여러분,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속았어도 책임은 있다. 박나래 씨 소속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 무슨 생각이야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확인을 했어야지. 의료인으로 알고 있으면은 바로 연락해가지고 의료인 맞냐, 빨리 지금 급하니까 의사 면허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 있어도 불법이에요. 의사 면허증 빨리 달라. 적어도 안 되면은 내mon고 의사 자격증이라도 달라. 교수 자격증이라도 달라. 우리가 속았는지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료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게 맞냐 싶어요 진짜. 진짜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고, 진짜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